오늘은 조선기자재 분야의 핵심 기업 중 하나죠. 오리엔탈 전공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선박용 크레인 분야에서 어떤 위치인지, 또 최근 실적은 어떻고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오리엔탈 전공. 이 조선업 호황과 맞물려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오리엔탈 전공이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1980년에 설립됐고 2001년에 코스닥 상장. 꽤 오래된 회사네요. 부산에 본사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오리엔탈 마린텍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선박 상부 구조물을 주로 만듭니다. 아, 상부 구조물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 선원들이 지내는 선실, 거주구, 영어로는 데크하우스라고 하죠. 그리고 엔진룸 케이싱이나 굴뚝 같은 것들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오리엔탈 전공 본체는 뭘 주로 만드나요? 본체는 이제 선박용 크레인, 그 리프팅 어플라이언스라고 부르는 기계류가 주역입니다. 크레인? 네. 그리고 이거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오리엔트 전공하고는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이건 좀 주의해야 하고요. 아, 오리엔트 전공과는 다르다.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럼 그 주력 제품인 선박용 크레인, 이것도 종류가 좀 다양하겠는데요? 그렇죠. 배에 들어가는 크레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화물 하역용 데크 크레인, 또 유조선에 쓰는 호스 핸들링 크레인, 그리고 엔진룸 정비할 때 쓰는 기관실 크레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상시에 쓰는 구명정 진수장치, 데이빗이라고 하죠. 그것도 만듭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크레인이랑 아까 말씀하신 구조물이랑.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자회사가 만드는 구조물 쪽이 한 57% 정도로 조금 더 많고요. 크레인 같은 기기품이 약 43%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듣기로는 국내 1위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선박용 크레인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약 70% 정도 됩니다. 거의 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와, 70%요? 대단하네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일단 40년 넘게 쌓아온 오리엔탈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있고요. 거기에 삼성중공업, HD현대, 하나오션, 이 국내 빅3 조선소들과의 관계가 아주 굳건합니다. 이게 핵심 경쟁력이죠. 오랜 업력과 탄탄한 고객사 네트워크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술력인데요. 조선 기자재 산업 자체가 뭐 설계, 용접, 성능 시험 이런 게 다 고난도 기술이라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특히 오리엔탈 전공은 LNG 운반선에 꼭 필요한 극저온 크레인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관련 특허도 10건 넘게 확보했고요. 이게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극저온 크레인 기술 독점이라? 그럼 경쟁사들은 따라오기 힘들겠네요? 네, 쉽지 않죠. 상상인 인더스트리나 세진중공업 같은 경쟁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오리엔탈 전공이 주도하는 과점 시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술력에 시장 지배력까지 갖췄군요. 그럼 주요 고객은 역시 말씀하신 그 빅3 조선사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삼성중공업 쪽 매출이 60.7%로 가장 크고요. 와, 60% 이상이요? 네, 그 다음이 HD현대그룹이 한 21.3%, 그리고 하나오션이 7.7% 정도 됩니다. 대한조선도 일부 있고요. 수출 비중은 아직 1.7% 정도로 좀 미미한 편입니다. 내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고객사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이건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부분은 뒤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탄탄한 기반 위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아, R&D 투자 말씀이시죠? 네, 지금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조선 기자재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독립 R&D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규모가 한 3,500평 정도 되고요. 꽤 크네요. 네, 2026년까지 약 25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친환경 크레인이라던가 아니면 해상풍력 유지보수 장비 같은 이런 미래 먹거리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술 리더십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죠. 최근에 조선업 경기가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오리엔탈 전공 실적도 좀 수혜를 봤을 것 같은데요. 2025년 상반기 실적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2025년 상반기 연결 매출이 1,026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수치고요. 더 주목할 건 영업이익인데 1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와,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하네요. 이익률도 꽤 높겠는데요. 네, 영업이익률이 14%에 달합니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죠. 이렇게 실적이 개선된 주요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LNG 운반선 수주가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LNG선에 들어가는 그 데크하우스가 다른 선방형보다 평균 판매 단가가 높거든요. 아,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늘어난 거군요. 그렇죠. 그를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도 괜찮은 편인데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0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요. 또 2025년 1분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23억 원으로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현금 흐름도 좋아졌군요. 긍정적인 신호네요. 혹시 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수주 잔고 같은 건 어떤가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411억 원입니다. 이게 2024년 연말에는 3,183억 원이었거든요. 좀 감소했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주 잔고 감소는 좀 신경 쓰이네요. 참고로 PE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8월 초 기준으로 PER은 10.3배 정도였습니다. 업종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부분, 그리고 반대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을 정리해 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는 역시 주 고객사인 조선 3사의 실적 개선과 LN기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입니다. 이게 가장 크고요. 네,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극저온 크레인 같은 특수 기술력 기반의 높은 진입 장벽과 시장 지배력. 이것도 강점이고요. 셋째는 군함용 크레인 개발 레퍼런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방산이나 MRO, 그러니까 유지보수 시장 쪽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신사업 관련 R&D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논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네요. 그럼 반대로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고객사 의존도 문제가 역시 크겠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리스크입니다. 삼성중공업 매출 의존도가 60%를 넘어가니까요. 삼성중공업의 수주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죠.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 다른 건 없나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좀 생겼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분석 자료에서는 향후 예상 실적 기준 PER, 그러니까 FWD PER이 17.8배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주잔고 감소와 함께 매출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유의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확실히 LNG 시장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고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갖춘 강소기업이라는 인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다만 그 높은 특정 고객사 의존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그리고 R&D 투자가 정말 신규 시장 개척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성장세를 더 가속화할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높아진 주가 수준이 지속적인 실적 성장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